디즈니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은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 물론 겨울왕국의 엘사는 빌런은 아니지만 흔히 악당, 악역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인물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방식도 요즘 영화들에서 잘하는 건 것 같아요. 네네. 생각나는 게 말레피센트라는 네, 맞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나오는 마녀, 또 뭐 최근에 조커 같은 작품도 조커가 악역인데 그냥 절대 악처럼 느껴지는 그런 악이었는데 이 악당이 빌런에게도 사연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사나 뭐 크루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캐릭터들의 서사를 부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제 갖게 만드는 건데요.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백과 흑이 없다라는 이런 뭐 세계관적인 생각, 이런 거하고도 조금 맞물려 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명백한 진리는 뭐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작품들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는 어떤 감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안에 완벽하지 못함, 혹은 공존하는 그 선과 악의 세계 안에서 결국은 선택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디에 공감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들이어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루엘라가 흥미로웠던 것은 흔히 말하는 빌런이 둘이 다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크루엘라도 있는데 마담 바로넬은 이보다 더 악해. 누가 더 악하냐의 대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흑화의 단계들을 이 영화가 아까 흑화라고 한다면 그런 단계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엘라에게 훨씬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어떤 차이점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공교롭게도 둘 다 엠마인데. 맞아요. 네, 엠마 스톤과 엠마 톰슨이 둘이서 이제 이 역할을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볼 개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악역이지만 다 같은 악역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엠마 톰슨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뭐냐면 항상 Cheers to me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언제나 나만을 위해서. 엠마 스톤이 자기 회사에 딱 갔을 때 자기의 기사를 읽어주면서 자아도취에 확 네. 빠지는, 그러면서 에스텔라에게도 계속해서 하는 충고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 하지 마라. 감사하다는 말은 패배자나 하는 말이다. 그리고 너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킬러 본능이 없다면 너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도취에 함몰된 그런 인물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피가 나든 말든 색깔이 예쁘면 뭐 얘 상처 따위는 뭐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악역의 모습이었다면, 크루엘라는 좀 다른데요. 뭐냐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굉장한 성실함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꾸준히 자기 모습을 가리기도 하고 발현도 시키면서 뭐 손바느질을 끝까지 한다든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들을 계속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엠마 톰슨이 갖고 있는 그 악역과는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다 해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천재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제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악역이라는 저는 그런 지점들을 좀 발견했고, 또 흑화의 어떤 단계들을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기존의 악역 때문에 이 샛별처럼 등장한 이 악역이 점점 더 커가는 느낌도 받아서, 뭐랄까요. 그 기성세대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모습도 사실은 저는 좀 느꼈어요. 사실 이 인물이 그러니까 패션으로도 뛰어난 점은, 그러니까 마담 바로넷은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 고풍스러움과 우아함과 뭐 이런 것들 작품을 한다면, 크루엘라는 정말 샛별같이 등장하는 인물은 쓰레기조차도 패션으로 만드는 이런 이제 현대적인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마존 정글 막 이런 데 남미에서 가져온 구슬 같은 걸 캐워서 사실 하고, 결국 영화에서는 패션을 망치는 걸로 등장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 하나도 예술 아니고 퍼포먼스 아닌가요? 나방을 날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점도 적어도 예술적인 면에서도 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게 한순간에 마담 바로넷을 올드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습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악당도 사실 빌런도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의 이 빌런 혹은 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반 영웅이고 반 빌런이죠. 사실 이제 이런 영웅 캐릭터도
혼자 독보적인 영웅은 아니다라는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담 바로네즈가 갖고 있었던 그 악당의 그 이미지가 디즈니의 96년 버전의 이제 크루엘라를 생각하면 글렌 클로즈가 두 인물에게 나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글렌 클로즈가 악역이고 그 밑에 아니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네. 아니타라는 역할을 이제 크루엘라가 어느 정도는 해준 거죠. 왜냐면은 패션 디자이너 밑에 조수 역할을 이제 크루엘라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각색도 조금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어서 저는 재미있었고요. 한 가지 이제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생긴 대로 살아. 아니면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 혹은 원래 너의 모습을 찾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아 정체성과 관계돼서 중요한 지점이죠. 근데 예전에 많은 영화들이 그랬고, 실제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 뭔가 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크루엘라는 결국은 혈연을 찾았어요. 출생의 비밀을 찾았고, 마담 바로네즈는 바로 그 점을 들어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쩐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 핏줄이야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전에 다른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아니면은 세상과 불화했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출신을 알았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아 그래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이 크루엘라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텔라가 크루엘라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크루엘라로 산다고 해서 바로 바로네즈의 딸로 살기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바로네즈 딸 에스텔라를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본성을 찾는다는 것이 반드시 혈연의 문제예요. 혹은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의 근간을 찾는 방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생긴 대로 살아라는 데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맞아요. 왜냐면 자기의 버스맘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때문에 분노를 하지만 그녀는 결국 리젠트 그 파크로 네, 가서 분수대로 가죠. 네네.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낳은 점보다는 나를 길러준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사랑한, 거짓말쟁이더라도 그런 엄마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지지해줬던, 그리고 자기가 복수를 할 때도 계속해서 도와줬던 어쨌든 친구들에 대해서도 너네는 나의 가족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점은 분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영화들이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나서 역시 난 그랬어 라고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 헬먼홀을 먼을 빼버리고 헬홀로 아예 자기의 성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독보적인 그 나의 선택에 의한 새로운 길을 아예 개척한다는 지점에서 과연 태생관이 정말 중요할까? 그럼 그렇지 않다. 나는 나대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종류의 희망도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 태생이라는 것도 원래 반반의 캐릭터였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악하게 크루엘라로 살겠다고 해서 뭐 악당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바로네즈는 완전 악의 쪽인 거고, 그거를 끊어내고 원래 모습이 혈통이다라는 어떤 공식 같은 거, 가족이 진짜 자기의 유일한 끈이다라는 이런 공식 같은 걸, 그걸 끊어내는 그런 빌런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최은 선생님과 크루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영화로운 모기씨는 매주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의견도 저희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큰 어떤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